경북 예천, 영주, 봉화 등의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2명이 죽고 2명이 실종됐는데 장마가 폭우로 돌변하면서 경북 북부를 핥히고 간 것입니다. 이번 산사태 피해 중에서 토성류가 가장 크게 휩쓸고 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는 마을이 있던 자리가 넓은 계곡이 펼쳐진 것처럼 변했습니다. 주택과 농경지, 도로가 하천까지 그대로 긁혀 나간 겁니다. 농업용 트럭을 비롯해 승용차, 트랙터, 콤바인, 굴착기 등의 장난감처럼 흙더미에 처박혔습니다. 집과 농업창고 등 건축물의 지붕 외벽 철판과 철골은 부러지거나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7월 20일 현재 조사 중인 산사태 현장은 문경, 예천, 영주, 봉화 등에서 150여 곳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최초 발생이 중요합니다. 산사태의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장대하다라는 말이 있죠. 빗물이 토석과 만나 중력에 내몰릴 때 폭발적인 힘으로 아래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대형 산사태는 모두 4차례였습니다. 1996년 7월 철원 산사태로 국군장병 41명이 사망했습니다. 2011년 7월 서울 우면산과 춘천 마적사에서 3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전남 곡성과 경기 가평에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강우의 양상은 점점 강해졌고 2020년 여름 폭우는 기후위기가 한반도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겪으면서 정부는 교훈을 찾고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는데요. 2023년 예천, 영주, 봉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변하지 않는 것은 인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시대적 유행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외국에서 전해오는 기록적인 기후재난의 참변을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산불은 대형화, 일상화해도 인명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인명피해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번 장마도 경북, 충남, 전북에서 기후위기 재난의 양상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경북 산사태 피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경고음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치수, 산지 관리를 기후위기 적응 대책 차원에서 전면 재구성하라는 요구입니다. 산사태 대책의 최우선 목표는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지역 복구 중심이 아닌 피해가 발생해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산사태 재해를 겪으면 정부는 항상 과거 대책의 연장선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같은 참사를 맞이했던 것이죠. 국토의 64%가 산지인 우리 현실에서 산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해재난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주민들의 협력에 따라 인명피해는 현격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사회 수준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